예, 오늘 뭐 가장 큰 이슈는 오염수 얘기입니다만 이 주제는 오늘 2부에 양당의 TF 분들을 초대해서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2부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1부는 월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간 박지원. 아니 저도 오염수 얘기해야죠. 오염수 얘기는요. 그럼 우리 좀 현안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박 원장님의 의견도 잠깐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서두르냐면 민주당 안에 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 추미애 전 장관하고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이 화면을 좀 보시고 추 전 장관이 요즘 왜 그러시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믿기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진 않겠다.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예, 오마이TV와 KBS 인터뷰를 지금 차례로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나를 해임시켰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이낙연 총리가 있었다. 이 총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일단 이 상황 설명은 팩트입니까? 저도 그때 당시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개입은 못했지만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즉 장관에 대한 임명 해임권이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제청권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순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왜 이 시점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죠. 저 말씀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저도 뭐 장관도 해봤고 예. 국정원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해봤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게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해요. 그렇죠. 저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날 취임하고 11일 날 아침에 9시에 너 물러가.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나가라는.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과 선출직이 구분되는 겁니다. 선출직은 임기가 보장하잖아요. 예. 그러나 임명직은 비정규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이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저는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문계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도 틀렸다. 지금 친문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 전 장관의 그럼 의도는 뭘까? 왜 그러시는 걸까? 저는 민주당의 초선 스타 의원인 고민정 의원이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힘을 위해서 우리가 내부 싸우고 있는 건가? 이거 단합하자, 말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선배로서 저게 불필요한 얘기다. 서로 좀 자제해라. 서로 자제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제해라.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예. 총리의 권한 아니에요. 또 장관으로서는 물러가면은 기분 나쁜 것도 있죠. 그 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에서 어떤 장관을 해임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왜 해임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장관 시킬 때 왜 당신이 장관 돼야 하는지 내가 설명할 적 없다. 그 정도로 인사권자가 지금 물러나 줘야겠습니다 하면 방법이 없단 말씀이에요. 임명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예. 저도 알아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결국 누가 얘기했대요? 회고록이나 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지금 얘기하면 회고록 안 팔려요. 회고록이 안 팔릴 텐데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추 전 장관이 정치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거야 윤 정권 탄생에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봐요. 당연합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자기가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건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나오면 그러면 고민정 의원 지역구 원래 지역구로 어디로 갈지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당에서 공천을 할 때는 어디로 할 것인가 당이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나온다고 하면 그건 말릴 수는 없다고 보세요. 나오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예. 아니 왜 제가 그걸 여쭙냐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나와주면 국민의힘은 땡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조국의 강 건너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조국의 강이 지금 어디 있어요? 조국도 예. 당연하잖아요. 자기 일 가족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다고 하면 나도 떳떳하게 국민 심판을 받아보겠다. 했을 때 예. 그분이 민주당으로 올지 무소속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만약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하면은 예.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본인이 무소속 간다고 하면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도 민주당한테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권에서 물론 보고 있는 것 영향이 같아요.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또 한편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 지지 세력이 민주당하고 함께 간다고 하면은 플러스도 있어요. 플러스도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가 다 있는 거죠 정치에. 여하튼 개인의 선택을 말릴 수는 없을 거다. 네? 개인의 선택을 말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분들이 꽤 야권에 있습니다. 저도 쓴소리 많이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요. 그렇죠. 이미 전직인데. 근데 나도 거의 국정원장 한 대통령으로 모셨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모든 걸 문재인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한가하게 책방하실 때입니까? 거기에 그럼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아니 지금 현재 예.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나는 그 기라성 같은 친문 세력들 장관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런 때 한마디씩 나서서 해야죠. 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면은 맨 먼저 들고 일어나서 싸우지. 누구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현역 의원들, 친문계 의원들이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해도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겨우 하는 게 그래도 윤건영 의원이 이 국정원 문제 등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면은 나와서 하는 거죠. 윤건영 의원 정도만 귀에 들어오더라. 저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럼 책방하실 때가 아니라 책방하실 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뭐 반국가주의니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특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떠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셨습니까? 이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라고 말씀드렸어요. SNS에 한 줄 올리긴 하셨어요. 탈냉전 세력이 아직도 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물론 전직 대통령이 시시때때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정치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부인하고 뭐 반국가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때 통일부 뭐 이야기니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지금 통일부 같은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 지원부였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그럼 대통령이 북한 전쟁부 만들어야 돼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교수 같은 사람 강경론자를 통일부로 갖다 놓으면은 통일부 장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미국, 일본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철을 앞세운 거예요. 그 경험이 많거든요. 예. 김영철이 그렇게 우직하고 강직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일본은 제가 2000년 특사를 할 때 다 만났던 꼭 그것을 싱가포르, 중국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무슨 합의요? 일본이 북한을 접촉하는 것은 합의가 돼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요. 미국이 오케이 한 것이다. 예, 제가 특사를 할 때도 미국하고 합의해서 다 협력하면서 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몇 차례 만났는데 우리만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다. 외톨이가 되고 있죠.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클린턴 대통령 자기가 조수석에 앉겠다. 지금 현재는 기시다 총리가 운전석에 앉고 바이든이 조수석에 앉는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리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미아죠. 미아요? 없어진 거죠. 아, 차에 못 탔다? 못 탔죠. 차 놓쳤어요? 버스 지나간다면 손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일본 납북자들 송환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딱 먼저 떨어져요. 미국도 내년 바이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도발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엉터리 같은 사람 통일부 장관이나 내세워가지고. 자, 이야기가 지금 조금 뭐 다른 길로 좀 갔습니다. 다시 돌려보면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따끔하게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감이다 그 말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그 한가하게 책방하실 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아, 송 전 대표도 지금 한가해 보이세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도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돈 봉투. 아니,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대여 투쟁을 이제 거리에서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의 장면도 하나 나왔었는데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서를 국정농단 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변희재 씨. 변희재 씨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함께 집회를 하는 시위, 거리 행진하는 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농단 당시에 태블릿 PC 조작을 이야기하면서 국정농단에 반대했던 분하고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수사해야 된다 했던 분하고 같이 저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까 좀 이게 아마 희한하게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송영길 대표도 변희재 대표하고 함께 WPC 그걸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숙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위기로 가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 보좌관이 구속됐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돈 봉투 받은 국회의원이 2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면은 그게 차분차분 나오잖아요. 자국자국. 최근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받은 분들을 전부 기소를 하더라고요. 손숙 전 장관 기소되셨죠. 손 장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다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과거에는 그러한 액수면은 2천만 원 미만은 별로 불문했어요. 정치인들의. 그런데 지금 현재 100만 원을 그렇게 한다 하는 걸 보고 저는 딱
감각적으로 300만 원 봉투는 틀림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겠구나. 그런 전초전으로 검찰은 차곡차곡 가고 있는데. 그 돈봉투 받은 의원들 수사에 앞서서 약간 지금 뭐 다지기를 하고 저는 있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 그러니까 손숙 전 장관은 팬이라고 하면서 건넨 선물이어가지고 선물로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골프채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시는 분이 이제 선물한. 예전 같으면 이거 팬 선물 뭐 이러면은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안 게 됐죠. 그 액수가 기소되는 게 적으니까. 희한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나는 300만 원 받은 돈봉투 의원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러나 국민들은 옳죠. 1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왜 선물을 받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죠. 100이든 50이든 뭐 얼마든 입만 벌리면 공정한데 자기들 것은 안 하면서. 여하튼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던 의원들과 이런 문제는 사법적 문제를 좀 잘 대처를 하고 국민들에게 좀 어떻게 됐든 송영길 대표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하면은 좀 자숙하는 것이 자숙했으면 좋겠다. 좋지 않느냐.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할 것 같습니까? 총선? 저는 하리라고 봐요. 저도 하리라고 봐요. 아니, 지난번 글쎄, 인터뷰 나누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하리라고 봐요. 느낌이 그랬어요. 이분의 지금 이제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을 좀 보면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자숙하라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니까요. 정치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공천 여부는 당에서 결정하고 마지막 국민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국민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긴 하십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신대요. 글쎄요. 저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은 양이 씨가 빨리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투쟁을 해라.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느냐 이낙연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즈음에서 전화를 했잖아요. 20초 남았습니다.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5.18 선친묘소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 만나도 돼요. 알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두 양이 씨가 단합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으로 볼래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